Good morning, Vietnam! 아이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상님.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녹음을 하는데 오랜만이네요, 참 이게. 예. 저희가 이게 지금 파일럿 방송 느낌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약간 헷갈리는 게 저희가 지난주에 파일럿 녹음이라고 한번 했는데 이 사운드가 이게 안 좋더라고. 이게 뭐 기존에는 저희가 예전에 저희 좀 후원해 주셨던 마이크 장비로 해서 녹음을 하다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친구는 한국에 들어갔고 저 베트남에 남아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마이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 이제 녹음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음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감하게 5만 원짜리 마이크를 투자해서 지금 다시 깔았는데 뭐 만족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은 제가 약간 이런 그 기술적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데, 여튼, 네. 지난주에 했던 거를 저희가 한 30분 정도를 녹음을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내보내보자 하고, 이제 하려고 해보니까, 사운드가 이게, 영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안 들리더라고. 맞아. 나도 좀 들어본. 나도 한 1분 못 듣겠더라고. 그게. 네네.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주문을 해서 이제 5만 원짜리 마이크를 설치를 했는데 뭐 이 친구랑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 이 친구 말로는 제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네, 요거는 뭐 그래도 저희가 실제로 만나가지고 뭐 녹음하는 거나 비슷한 수준까지도 이제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우리 그 이프로하고 엄사장 입장에서는 마이크 이슈가 지금 시즌 3를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자식들이 뜬금없이 다시 등장을 한 건데, 그게 또 중요한 이슈란 말이야.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좀 웃기긴 하죠, 사실. 그래서 지금. 네, 여튼 저희가 지금 드디어 장장 5개월 만에 저희 시즌 3로 5개월 여러분 죠? 돌아왔습니다. 10월 말이었나? 10월 말 그렇죠. 맞죠? 10월 20 며칠 정도에 저희가 마지막 시즌 2 최종 녹음을 하고요. 네. 이번엔 다시 이제 시즌 3월이 되어서야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3월이면은 또 우리가 예전에 방송 시작했던 3월인데. 그쵸. 내가 그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해요. 저희가 2018년 3월 한 24일 정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돈 안 되는 걸 4년 했구나, 진짜. 야. 이런저런 돈이 되는 것들을 이제 빼놓고 저희가 이 팟캐스트 중에서도 팟빵 이제 메인 플랫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어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됐는지를 진짜 오랜만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원 받은 금액, 그러니까 후원을 뭐 직접 해주신 분들도 있고 통장으로 꽂아주신 분들도 있고 뭐 다른 광고 이런 걸로 해주신 분도 있고 하지만 팟캐스트라는 플랫폼 자체에서 팟빵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났던 걸 보니까 이제 광고 수익,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나오는 그 광고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이 한 6만 원 정도? 그거는 이미 이제 수익을 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수익이고요. 그거 말고 실제로 이제 후원, 에피소드마다 후원을 해주시는 거는 이 팟빵 자식들이 한 예. 30% 40%를 뛰어가요. 물론 뭐 팥빵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좀 동감을 하긴 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에 네이버 블로그가 죽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네이버에서 광고 수를 너무 많이 떼간다. 이제 우리 미제 친구들이 하는 뭐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돈을 좀 많이 주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버 같은 그쵸. 경우는 그 블로그가 뭐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도 사실 뭐 블로그가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 수익을 너무 적게 준다. 팟빵은 그렇다. 여튼 미국도 그래서 수익을 재하고 보니까 한 70만 원인가가 이제 에피소드별로 받았는데 한 20만 원 가까이가 날라가고 돈을 다시 못 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지만 정산 가능한 수익이 한 60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10만 원 크죠. 3년을 태운 이 방송에 대한 이 수익이 60만 원이다. 당신 이거잖아. 계산 한번 해봐요. 우리 시급이 얼마 정도 나오나? 3년. 60만 원인데 저희가 에피소드 올린 게 지금 100개가 넘거든요. 100개가 넘는데 100개가 뭐야?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더럽게 치사하게 안 하고 그냥 100개라고 시간. 칩시다. 100시간. 100시간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그 60만 원. 저희가 저기 6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6천 원 지금 6천 원 아닙니까 이거? 6천 원이 되나? 6천 원 아닌가? 맞지? 그쵸 6천 원이죠. 시급이 만 원이면은 100만 원이니까 6천 원이네. 와 이거 시급 6천 원이면 언제죠? 우리 마지막 아르바이트 했을 때가 6천 원이 안 됐을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나눠야 되잖아. 또 엠빵 해야죠. 3천 원이구나. 3천 원. 반반한 거. 야 이거 예전에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한 23살 정도에 영화관 알바할 때 시급이 3천 원 정도를 기억하거든요. 제가 3,300원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학생 때 편의점 알바가 2,400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좀 맞아요. 3천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해요. 그때 영화관 알바할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영화관 좀 더 돈을 많이 준다 해서 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10년 전 시급이었구나. 이건 참. 여튼 뭐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잔잔바리로 또 번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번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의 사랑 뭐 이런 식상한 멘트 해야 되는데 시즌 3는 좀 일단 간만에 돌아오니까 말이 안 되네요. 제가 여기서. 하여튼간 지금은 저희가 이제 네. 줌을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자꾸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30분 했거든요. 예전에 방송을 했던 말 다시 공부하지 않습니까? 했던 말 또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 이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이 주재원 생활을 해외에서 아무리 오래 해도 한국에 딱 돌아가면은 비행기 타고 떠나갈 때까지만 해도 슬프고 뭐 이렇게 아쉽고 하는 게 있다가 한국 도착하는 순간 전에 있는 생활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돌아온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다시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싶었는데 이게 와 있으면서도 베트남 일을 계속 하게 되고 와 있으면서도 베트남 소식을 계속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을 잊을 수가 없었고 일단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라는 걸 저희가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재미도 좀 뭐 보고 돈에 대한 재미는 아니지만 뭐 사람들도 만나고 재밌게 했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재미를 봤는데 이제 오니까 다시 또 이게 이제 그런 재미가 또 항상 하던 일상적으로 하던 뭔가가 사라지니까 아쉬움도 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 프로랑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또 저번 주에 했던 얘기 또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비슷했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어쨌든 간에 베트남 방송 관련하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한국에 오래 살아도 사실은 관심을 안 가지면은 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는데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6년째 뭐 살고 있지만도 사실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사실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또 방송을 할 때는 이게 제법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간에 청취자분들에게 뭐 정보를 전달하든 뭐 헛소리를 하든 뭐든 하려면은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이 친구가 한국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약간 그 사고가 멈추더라고요. 사실은 베트남 관련 뉴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쳐다보고 그냥 가끔 그냥 뭐 주식 관련해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주식을 제가 조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 수준 제외하고는 저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좀 지루하긴 했고 이제 걸어오던 차에 이제 또 이제 좀 제가 신변 변화를 겪었는데 또 이제 일단 뭐 그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싱글의 신분이 아닌데 이 얘기를 방송에 저번 주에 했었는데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니까 이제 전주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일단 장가를 갔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결혼식은 아직 못했는데 일단은 뭐 서류상으로는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식은 못했고 서류는 써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일단 상황은 그렇고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이제 제가 집에서 계속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방송 같은 거 하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보기 좋고 이제 좀 사람이 좀 열정도 있고 했는데 이제 미스터 어미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계속 빈둥빈둥거리니까 이제 좀 이런 거 좀 하면서 좀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나서 이제 방송을 다시 한번 하자라고 이제 이 친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법 이제 지나간 얘기로 간간히 얘기하다가 이제 뭐 3월 됐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즌 3. 잘 어울리네요. 시즌 3와 3월 이런 거 다 어울린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시즌 3와 3월 그리고 뭐 오늘이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대선 전날 아닙니까? 한국은 아직 아니구나. 아직 아니구나. 예. 내일이 드디어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대망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고요. 또 휴일을 맞이해서 휴일 전날 이렇게 녹음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했어요? 아니면은 사전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했습니까? 어디 찍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아 그러면 뭐 당신은 내가 어디 친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뭐 물어보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안 물어봐도 되는 내용이라서.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하튼간 저하튼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제가 뭐 피치 못할 사정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변상의 저도 변화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지만 베트남에 있으면서 이 프로랑 하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저기 그 옹버우 카페라는 것도 열어보려고 아 했었고 그거는 진짜 안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지금 그런 만 명씩 나오거든요. 지금 작살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아 뭐 그런 것도 카지노 하려고 했었고 가서 카지노에서 그 홀짝을 했으면은 확률이 더 좋았을 거다. 다시 말하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또 그 유튜브 방송을 했었고 또 김 사장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저희가 또 새롭게 유튜브 방송 하려고 또 여러 가지 채널도 만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못 생각하면은 그 돌아갔고 우리 아이디어 중 하나가 최근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방송에서. 뭐가 있었나? 우리 그 이제 김 사장과 함께 하려고 했던 김졸비와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있지 않습니까? 약간 상업적인 방송. 그거 그죠 책 그거 그게 이제 이유를 그 요즘 당신들 이제 한국 뉴스 많이 봐서 알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 네. 그 수익 모델이 다른 거더구만 유튜브 광고 아니고. 그 수익 모델이 뭔가요? 그 몰라요 그거? 잘 몰라요. 최근에 일단 뭐 이 친구랑 얘기했던 게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사모님 들어도 괜찮나요? 이거?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게 이상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이제 우리가 룩북 유튜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사람 용명을 써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몰라요 요즘에 그 몸매 좋으시고 아름다우신 여자분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지금 수익 모델을 모릅니까 혹시 지금 그거? 진짜 몰라요. 네. 그 요즘에 그 온리팬스인가 뭐 그런 거 있더구만. 그게 이제 그건 알아요. 그거는 아프리카인데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트위치 TV 후원 같은 거 후원 받는 거 아닌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상을 공유해 주는 건데 음. 거기 약간 이제 좀 그런 걸 풀더구만 영상을. 그러니까 유튜브 상으로는 이제 맛보기를 보여준 다음에 후원을 유튜브로 받아가지고 맛보기를 보여주고 사람을 그냥 끌어들인 다음에 유튜브도 들어보니까 그 광고 수익 얼마 안 걸린대요. 그게 또 뭐 약간 선정성 이런 게 걸려 있다 보니. 그치 다 노딱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걸로 사람을 모아서 이제 온리팬스 같은 그런 이제 그 후원 받는 그 뭡니까 그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를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후원 받는 뭡니까 이게 이게 후원 사이트. 후원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제 그 영상이라든지 이제 사진 같은 걸 공유하고 후원 받는 게 사실은 그게 그거라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양반들이 지금 뭐 하다가 이제 왔나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좀 뭐 이제 근황을 얘기하면 이 프로는 일단은 장가를 갔다. 장가를 갔습니다. 고 했고 하지만 그러면 그 이제 결혼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2월 22일이죠. 2월 22일. 그럼 2022년 2월 22일입니까? 2월 22일. 그날 이제 그 20년 만에 있었던 임진록 그 홍진호 씨와 임요아 씨의 그 대결이 있었는 날인데 그날 어쩌다 보니까 결혼 기념일이 됐고요 지금 그래서. 누가 이겼나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이제 혼인 신고를 그날 마무리해서. 그날 누가 이겼나요? 2월 22일 그날이었습니다. 그거 모르겠어 누가 이겼지? 홍진호 씨가 졌겠죠 당연히.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겠죠. 이기면 말이 안 되지 재미없잖아. 그렇죠. 이미 했겠지. 그 사람 1등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벤트 어쨌건 전이니까 1등 했을 수도 있겠다. 결혼하려고 뭐 그 고향도 갔다 오고 뭐 한 건가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뭐 말씀드리자면 좀 저희 그 장모 되시는 분이 이제 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그 길일 같은 거 사실 많이 따지는데 네.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또 2월 22일이 또 좋은 날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이거 좀 이게 좀 힘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인맥을 쓰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서류 낸 지 3일 만에 그 서류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 정확히 날짜 말씀드리면 2월 토요일 날. 22일은 서류를 낸 날인가요? 아니면 서류를 받은 날인가요? 받은 날이요. 3일 전에 서류를 냈고 심지어 3일 전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그 이제 위반령을 시청에다가 서류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결과를 받았죠. 사실 이거는 그 일반적인 경우로는 상상도 못하는 경우인데 뭐 네. 그 저희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이제 지인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혹시라도 이제 방송에 하게 되면은 좀 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일사천리로 그냥 쉽게 했습니다. 여튼 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베트남의 뭐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니까 전에 이제 뭐 박서방 불러가지고 이제 베트남의 결혼이나 이런 거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죠, 이제 2% 당사자가 베트남의 결혼 풍습과 네. 베트남의 이런 근데 모르는 이유를 알겠더라. 모르는 이유를 알겠는 게, 당신은 혼인 신고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는 뭐 베트남어로 되는 서류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남편들 사람이 크게 할 일이 없더라고. 사인만 몇 개 하면 돼. 그렇다고 내가 뭐 베트남 여기 뭐냐 뭐 시청 가가지고 서류를 내가 떼겠어요. 내가 그 대사관에서 떼는 서류까지 내가 떼는 건데, 대사관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서류 같은 경우는 제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게 당연하더라고 따지고 보니까. 베트남 이제 신부랑 같이 살다 보니까 뭐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다른 사람이랑 살다 보면은 문화적 차이는 아니고 그냥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이런 게 있긴 있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저도 생각하는 게 문화적 차이라는 게 그냥 뭐 그런 건 있죠. 뭐 이제 언어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있긴 한데 사실 문화적인 차이라는 게 그렇게 있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당신도 사모님이랑 있으면서 처음 살면서 서로 처음 살 때는 안 맞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춰가면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뭐 서로 다른 집에서 살다가 그렇죠. 맞춰가면 사는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냥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 개인적인 그냥 성격의 차이 같은 거지. 그냥 뭐 문화적 차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뭐 제가 여기 뭐 러시아 사람을 만나거나 우크라이나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끼기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좀 없지 않나. 특히 뭐 베트남,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워낙 비슷하잖아요, 문화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슷하다 보니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걸 느끼진 않습니다, 특별하게. 예. 네,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 프로는 이제 그렇게 그 큰 이슈를 겪으면서 살고 있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방 카페 잘 되는 거세요? 대마 카페는 문을 닫은 지가 한참 사모님. 오래됐고요. 그 사모님 그 사업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지금 한국에서 뭐 저도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아직은 이제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이제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곧 이제 4월 정도, 3월 말 4월 초 정도에 경기도 구리에다가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라서요. 거기에 오시면 상주하는 저를 만나실 수 있다. 오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뭐 그래서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또 프랜차이즈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베트남 쪽으로 가는 컨설팅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베트남에 대해서 일을 뗄 수 없는 것은 베트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에 와 있는 거는 한국에 있는 카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페는 많이 늘었어요. 우리 집 앞에도 있다더니 영대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거기는 나중에 한번 대구 영대병원 가보시고요. 하나 있다는데. 네, 장사가 잘 되더라고. 제가 아마 뭐 경우에 따라서는 3월 정도 중에 출장을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으로. 출장은 갑자기 왜 가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뭐 긴급한 베트남 일처리를 보기 위해서 간다거나 해야 될까? 정해진 건 아닙니다. 뭐 얼마나 또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셨으면 얼마나 큰일 하시면 또 이 시국에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들어오신다고 또 이게 한국에서 이게 베트남까지 들어오신다고. 비자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비자 안 끝났어요 아직까지? 안 끝났죠. 저 거주증이 지금 아직도 1년은 남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네. 네네. 올때 면세점에서 양주를 한번 사오십시오. 제가 뭐 그런 적이 없지만 이번엔 들어간다면 특별히 제가 한 병을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사오십시오. 우리 당신 드시지도 않을 거면 한번 사오십시오. 뭐 2% 용이라기보다는 같이 또 우리 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같이 먹으면 한번. 되는 거야. 그렇죠. 그쵸. 사람들끼리.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일정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우리 방송은 뭐 이제 그 언제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2주에 한 번 정도 네네. 시간을 올리는 걸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얘기는 특별히 주제 없이 일단 돌아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왔다. 말씀드리기 위한 내용이고요. 다음부터는 뭐 저기 2주에 한 번 정도 날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오디오만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오디오로 진행되는 체계가 좀 잘 갖춰진다 하면은 그때는 저희가 비디오랑 동시에 제가 지금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조작이 가능할 것 같거든.
그 됩니까 또? 아, 그렇죠. 아, 이게 좀 노력을 하고 장비를 조금만 더 갖추긴 해야 되는데 당신 카메라 하나 정도를 더 이제 구비를 예전에 하고. 그런 거 기억나요? 그 팟빵 그 뭐냐 팟캐스트 예전에 다른데 뭐 네. 미국인가 어디 다른 나라 계시는 분들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 또 나라가 크니까 도시가 다르면 시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네. 뭐 이렇게 그래 맞아 어떻게 하셔가지고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거기서도 네네. 그래서 카메라 이제 필요하시면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좋지 않겠나 싶지 않고요. 뭐 저희 시즌 3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 딱히 없고요. 그렇죠? 저는 생각이 그냥 요즘에 제가 침착맨님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요즘 아, 그 신선한 거 뭐 보는데 내용 없는 방송 아닙니까? 내용 없는 방송인데 야 나아가야 되는 길이 정확하게 저 길이다. 아, 나의 앞길은 저분이 계신다. 그래도 아, 한 150만 되시잖아요. 요즘 공중파도 나오시고 있어요. 아, 침착맨님. 그쵸. 진짜 보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아무 내용이 없어요 방송에.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 제가 지금 밥 먹으면서 이제 유튜브 틀어놓잖아요. 네. 백그라운드로 이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 사람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또 슈카 형님 200만 넘으셨잖아요. 그때 제가 네. 10만 15만 때부터 봤는데 200만이 넘으셨더라고요 이제. 음. 요즘에는 일주일에 3만 명씩 올라가. 오늘 205만 명이 되셨던데. 아,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200만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속을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진짜 하루에 1만 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 거짓말 좀 네. 못하면은. 일단 뭐 제 손 안에 작은 슈카는 떠나갔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일단 예전에는 이제 지향하는 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거였는데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좀 라이트하게 항상 방송을 라이트했지만 조금 더 라이트하게 네네. 이제 우리 그 친척맨 방송이 이제 이제 목표다 방송의 목표다. 근데 거기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이 너무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 다들 이제 그 친척맨한테 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헛소리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과거에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가 그 방송 콘텐츠를 잘 준비 못하는 게 이제 생업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했었는데 뭐 여전히 저희는 생업이 있기 때문에 작가도 없고 뭐 이렇게 그렇죠. 정갈하게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뭐 그러나 저러나 웬만한 걸 다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어쨌건 전 한국에 있고 이 프로는 베트남에 있으면서 뭐 한국에 있는 이슈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사항들을 뭐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뭐 그렇죠. 좀 캐주얼한 방송 항상 캐주얼했지만 그게 좋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뭐 요즘 들은 생각인데 이제 컨텐츠도 중요한데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 청취자분들도 사람들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시간 쓰는 것 같고 네네. 솔직히 말해서 뭐 저희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신창민 씨라든지 슈카 형님이 이제 베트남 방송 얘기하면은 거기 계시는 분들은 보는 거지만 뭐 내용이 중요한가 싶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매력을 사는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를 계속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여튼 뭐 방송을 그렇게 오랜만에 돼서 하고 이제 그렇죠. 옆에 항상 옆에서 방송을 하다가 얼굴 보고 방송을 찍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사실 이거 아, 그렇죠. 적응해야 될 것 모, 같아요. 모니터로 보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여하튼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항상 이제 어색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삶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그 뭐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는 표현이 이제 진짜 지금 다 걸려야지 이제 네. 이제 되지 않나. 한국도 요즘 심하죠 코로나 근데.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 1위라는데요. 이래요? 하루에 20만 명 이상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럼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검사하면 나오는 거고 베트남도 지금 하루에 10,000명씩 나와요. 네네.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런 영역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요. 방- 여튼 뭐 방역 그래서 영역이 아닌가?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하니까 베트남도 이제 코로나 문을 좀 열고 있는 추세고요. 이러면 이제 4월 정도부터는 베트남 들어가는데 별도로 이제 뭐 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 비자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국가들하고는 백신 여권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빠져 있다고 들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한 4월 말 전으로는 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노동절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기점을 해가지고는 좀 이제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항공주를 탔다. 베트남 항공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저기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들어가서 격리를 3일을 해야 되는데 격리 기간도 줄어들 거라고 해요. 네, 뭐 그런데 어쨌건 이제 풀리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베트남에 가는 거는 사실상 좀 자유로운 편인데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들어와서 격리해야 되는 것도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뭐 풀어주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 언론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는 거, 한국에 오는 게 좀 더 자유로워지면은 이제 한 2년 동안 묶여있던 베트남에 대한 이 문이 다시 또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 문이 열리면은 그 기회와 함께 저희도 같이 이제 좀 순풍을 타고 좀 한 푼 만져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여행도 풀리고 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팀 조직 딱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아, 넘어가서 좋죠. 2%한 토스 딱 해주고 여행 어디 가야 됩니까? 가면. 가면은 그 일단은 무슨 여행입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 목적이 뭔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모으냐에 따라 달려지겠죠? 아, 그렇죠. 여튼 뭐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그런 여행 같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여행 그리고 그런 뭐랄까 즐거운 여행을 해야 하지 않나. 난 여행하고 싶으시면 저기 뭐냐 굉장히 비싼 리조트 가셔가지고 어디냐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오는 리조트가 있다면서 저기 뭐냐 꽤 있는데 이런데 아 그런 데가 있나요? 거기가 1박에 한 800불씩 한데 아우 짱짱하네. 식스센스라는 무슨 체인 리조트가 있는데 네. 거기가 무슨 프라이빗 섬에 있대요. 뀌냥으로 들었는데 어디 저기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 리조트 이런 데인데 거기가 1박에 한 막 700불 막 이렇게 한대요. 거기가 아 헐리우드 스타들이 여기 방배를 하면은 이제 영화 찍고 요양 가는 데가 이제 그런 데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거면은 그렇게 해서 돈을 쓰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아, 그래도 그건 재미가 없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청취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떠드는 걸 같이 들을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그 뭐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700불 쓰실 거 그냥 700불 더 쓰셔가지고 옆에 방 하나 잡아주시면은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냥 눈물에 똥꼬쇼를 할 수 있다. 그 밤마다 토크쇼도 열고 똥꼬쇼도 하고. 똥꼬쇼도 하고 그래서 네. 짜리 어떻게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할 거 뭐- 많죠. 아니 좀뭐 뜬금없는 얘기인데 혹시 인사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인사? 아, 인삼 보여줄 수 있죠. 한국에 있는데 뭐. 한국에 있으면 인사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인삼은 얘기- 저기 그 뭐 김 사장님이 어마어마하게 아, 수입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거기는. 오늘 요번 예전에 당신이랑 이제 방송 찍기 전에 계획했던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 그랬죠. 그게 조금 지금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에. 네. 이제 어쨌건간에 제가 이제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아, 보면. 그치, 그러네.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한 뭐 이제 우리 둘이 그런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좀 이게 좀 많이 완화가 됐죠 사실 조건 자체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걸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튼 그러네요. 좀 쉽게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어쨌건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제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또 저만 서포트 하겠습니까? 듣고 계신 수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같이 또 네. 한 푼 한 푼 서포트 해주시면은 그렇죠. 제가 조언이 대박이 날 수 많습니다.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여튼 뭐 오늘 방송은 저희가 한 30분 이상 녹음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오늘은 맛보기로 저희가 이제 다시 시작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고요. 향후부터는 이제 이전처럼 뭐 아주 자유롭고 편안한 방송이 돼 간단한 주제 정도 하나 끼고 가는 뭐 그런 네. 방송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그 지긋지긋한 그 도이모이가 뭔지에 대해서 시즌 3 이제 드디어 인트로 이 친구가 어디 자료를 구해와가지고 네네.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도이모이가 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 야 드디어 4년 만에 찾았어요 뭔가를. 네, 도이모이에 대해서 도이모이가 뭔지 모르실 텐데 도이는 바꾸다고 모이는 이제 새롭다고 새롭다. 베트남이 1986년도에 했던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뭐 그다음에 70년대 중국에서도 그랬고 뭐 흑묘 백묘 페레스트로이카 뭐 이런 이제 자본주의 혁명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진행된 이제 그런 것들을 베트남에서 했었던 게 어떤 식으로 먹혔고 어떻게 베트남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제 2% 넘은 사장이 베트남으로 먹고 살게 했는지 뭐 이런 내용인 거라고 그래, 알고 됐- 계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이걸 알려줍니다. 네. 네. 하여튼간 뭐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이제 다시 또 돌아왔는데 이게 알람이 어떻게 뿅 뜨다도 모르겠고 이게 시즌 3로 돌아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들어주시려나 예, 좀 뭐 긴장도 되고 일단 당신이 올리면은 네. 내가 내 방송 좋아요 눌렀나 모르겠다. 근데 내 핸드폰을 보면 뜨겠죠 그게 이제. 만약에 내 방송이 뜨면은 나는 그거라서 안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그 시즌 3에 대한 그 로고송이나 이런 것들 인트로 부분도 좀 제작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좀 천천히 하고 오늘 방송은 날 것 그대로 시즌 2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요.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 다시 한번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뵙고 준비가 좀 더 되면은 방송 올립니까 어떻게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는 진행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 파일럿 방송이고 준비 없이 한 거니까. 네네. 중순에 뭐 별일 없으면 찾아뵙는 걸로 해서 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줌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끔씩은 저희가 이제 링크를 오픈해가지고 줌으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청취권을 돈 주고 팔면 아무도 안 들어오겠지? 트위치 이런 거 하면 이제 구독 좋아요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저기 그 한 명씩 불러다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거야. 줌에서 그렇죠. 2대1 컨설팅. 뭐야? 응? 컨설팅? 2대1 컨설팅. 이델 컨설팅. 수익 모델을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얘네들이 돈 얘기하는데 이걸로 얼마나 돈을 벌게 되나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불쌍하다 싶으신 돈 많은 독지가 여러분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간만에 찾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찾아뵙는 독지가 여러분들. 목마 불러봅니다. 네. 목마 불러봅니다 진짜. 네. 보고 싶은 독지가님. 여튼 오늘 이제 긴 시간 또 방송 청취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은 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네, 5개월 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